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자동차 관세 4월 2일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밝혀. 그리고 구역 지정이 블루스테이트 미국에서 주택시장을 어떻게 파괴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째, 트럼프 4월 2일부터 자동차 관세 시행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요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4월 1일이 아닌 이유는 만우절 때문이라고 농담 섞인 발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국가의 자동차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입하는 국가는 멕시코, 일본, 캐나다, 한국입니다. 둘째, 자동차 업계의 반응. 포드 CEO 짐 팔리는 이 관세가 시행되면 자동차 산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이 사라질 것이며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입된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자동차를 제작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가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이미 시행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지난 월요일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제너럴 모터스 GM, 포드, 테슬라 등의 주가가 변동을 겪었습니다. GM 1.00% 상승, 포드 1.39% 상승, 테슬라 마이너스 0.03% 하락. 넷째, 트럼프의 과거 관세 정책. 트럼프는 이전에 발표했던 관세를 철회한 적도 있습니다. 1월 멕시코, 캐나다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강행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도 미국산 원유, 농업기계, 석탄 등의 보복 관세 10에서 15%를 부과하며 맞대응했습니다. 다섯째, 자동차 관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 신차 가격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자동차 판매 감소, 업계 위축, 자동차 주가 변동성 증가. 하지만 현재까지 GM, 포드, 테슬라 주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반응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여섯째,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가격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도 향후 트럼프의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는 진보적인 규제가 어떻게 미국의 주택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이어진 구역 지정 규제가 주택 건설을 어렵게 만들면서 노동자, 이민자, 경제 전반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산불 이후 주택 규제를 완화하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수천 채의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개빈 뉴섬 주지사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환경 규제 완화, 건설 규제 해제,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미 주택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산불 피해까지 겹쳐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만약 주택을 재건하는 유일한 방법이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면 애초에 왜 그런 규제가 있었을까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블루스테이트 민주당 성향의 주에서는 복잡한 규제가 주택 공급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구역 지정은 어떻게 주택 건설을 막았나? 미국에서 주택 규제의 역사는 1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세기 초 퍼클리에서 처음으로 단독 주택 전용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유는 부유한 지역을 보호하고 노동계층과 저소득층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많은 도시가 이를 따라하면서 다세대 주택 건설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주택 건설 허가가 복잡한 규제, 가로막혀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들은 수십 년 동안 강화되었고 저렴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건설을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셋째,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집을 짓지 못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줍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주택 부족과 높은 집값 때문에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숫자로 보는 현실. 1970년에는 미국인 5명 중 1명이 매년 이사했지만 현재는 13명 중 1명도 이사하지 않습니다. 최저 기록.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미국 GDP가 매년 1조 8천억 달러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넷째, 왜 이런 규제들이 유지되는 걸까? 1970년대 이후 토지 이용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도시 확산 방지, 지역사회 보호 등의 이유로 건설 허가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유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개발을 막는데 이 규제를 사용하고 가난한 지역에서는 개발을 어렵게 만들어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주택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째, 캘리포니아의 현실 주택 부족 앤드 인구 유출. 2000년 이후 매년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사람이 유입되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17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인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극단적인 사례일 뿐 미국의 다른 주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6째, 주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주택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모두에 일관된 건설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규제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처럼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미국 경제와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